일단은 2분기 실적을 확인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고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질문 먼저 좀 해볼게요. 갑자기 미국과 중국의 화해 무드가 조성이 되면서 그럼 이제 중국 관련 소비주들이 조금 움직이려나라는 기대감을 좀 가졌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답은 어떠실까요, 대표님? 장기적으로는 오케이. 장기로? 예. 장기라고 하시면 얼마나 보세요? 6개월. 6개월? 그러니까 우리가 하지 말았던 롯데관광가면 카지노, 현 호텔신라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하지만은 이제 해도 됩니다로 좀 바꾸겠습니다. 네. 화해를 했으니까. 네네. 그런데 탄력 없을 것 같아요. 탄력이. 그거는 저는 어떻게 판단을 하려고 그러냐면 지금 서로 지갑은 안 열 것 같아요. 지갑은.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면세점이라든지 여행이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 단체가 와서 지갑을 여는 에너지가 이거는 정책적으로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해 무드는 들어갔지만 네. 거기서 선별적으로 아직도 안 되는 거와 될 수 있는 거 여기서 차별화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리오프닝주 중에서 저는 오히려 통신 장비, 빅데이터 그 다음에 화장품도 네. 중국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 거보다는 뭐 다른 걸 자기네 제품이나 다른 걸 쓰는 것 같으니까 오히려 우리나라 쪽은 가까이 해서 스마트 헬스케어 같은 에너지들 요새 뷰노하고 루닛이 저렇게 난리치는 에너지 그럼 그 다음 타자들 그러니까 스마트 헬스케어 쪽에서 피부나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특화된 것들만 네. 그러니까 전체는 아닌 것 같아요. 전체는. 그러니까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알아왔던 섹터랑은 조금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저는 변화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일반 투자자가 찾아낸다? 불가능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냥 대만 총통선거 끝날 때까지 안 하는 게 어떻겠나. 바닥은 맞는데. 네, 바닥은 맞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투어 샀어요. 10% 뛰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호텔 신라를 샀어요. 73,000원 단에서 8만 원은 또 때려야 될 것 같아요. 6개월 전략입니다. 그런데 지금 소외됐던 종목에서 그거를 능가하는 30, 50 아직도 더블되는 종목들이 저는 이제부터 설계 들어가는 게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쪽을 그러니까 작년도 이 방송 와갖고 제가 그 이제 소부장 IT를 설계 들어갑니다. 라고 떠들어갖고 레츠고를 부른해서 클러스터를 딱 그려갖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작년도 전략인데 여러분들 10월 18일 날 이 시스템 반도체 딱 하면서 이 클러스터를 딱 그렸어요. 삼성전자가 9월 말에 이제 외국인 들어오고 그래서 51,800원에서 55,6천원까지 올라오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했어요. 삼성전자가 일 갈 때 3배에서 5배 가는 종목들이 한미반도체, DBI텍, 칩셋미디어, 이테크놀로지, SN에텍이니까 삼성전자 10% 가면 얘는 50% 가고 20% 가면 갖다가 3배에서 5배니까 60에서 더블 가고 이런 거를 합시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확인이 AD테크놀 주가가 바닥일 때요. 내가 네. 설계 들어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제3자 유증을 하거나 주가가 싸질 때요. 제3자 유증을 하거나 끼리끼리 뭐야 조합이나 사모펀드나 해서 서로들 크로스를 체크해서 인수를 하거나 M&A를 하거나 심지어는 어떤 기업은 증자를 해버려요. 그러면 증자학제로 일반들 박살을 내가고 다 털리게 해요. 그러고 나서 1년 후에 다 걷어갖고 그 게임을 합니다. 이걸 유증 게임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 시각하고 다른 시각들이죠. 네. 그러니까 이때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AD 테크놀로지가 갑자기 3호 전환사채 발행하고 제3자 유증을 합니다. 이때 단가가 얼마냐면 13,000원입니다. 예, 이거 제가 이 그림을 보고 다 역배열이잖아요. 네. 다 이동평균선 역배열이고 그래갖고 이게 이제 설계 들어가니까 이제 이런 종목들이 SNS텍, 한미반도체 이런 것들입니다. SNS텍이 이때가 15,000원, 17,000원이었거든요. 얼마까지 왔습니까?
어떻게 됐죠? 급등했던 것 같은데. 얘는 예. 더블 갔어요. 26,000원. 그러니까 13,000원짜리 설계한 애들이 더블 먹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뒤풀이 빠져. 그리고 SNS텍은 말도 마십시오. 18,000원, 2만원짜리가 6만원 갔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사이에 돈 많이 받으면 삼성전자 오니, 그 다음에 엔비디아 플러스 알파. 네. 이런 것들이 도와주니까 이제는 이 종목만 떠들잖아요. 저는 옆에도 가지 말라. 5만원부터는 옆에도 가지 말라고 그래요. 오히려 작년도 10월 달에 이렇게 설계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뭔가 지금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이오들이에요. 바이오요. 여러분들 바이오 보면 제3자 유증하는 거, 전환사체 발행하는 거, 여러분들 허락에 유상증자 때려버리는 거. 그러니까 지금도 바닥인데 주가가 뭐더 빠질 만한 이슈들이 이슈를 나오는. 막 만드는 거죠. 예. 이거를 이 설계자 사이클에서는 희석화 전략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못 견디거든요. 그리고 증자하면 신주 상장될 때까지 일반도 못 갖고 다 털어내요. 네. 거기서 갖다 해서 뭐 사모펀드가 됐든 조합이 됐든 이런 것들을 모은 다음에 정확하게 1년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희석화시키는 전략들은 내년 지금 때. 그러니까 내년도 6월 달을 계산하고 전략을 짜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 모아서 일당에 어떻게 재료를 노출시켜 갖고 이런 것들을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모아서 어디로 넘기고 파킹시키고 이래야 또다시 1, 2, 3 내지 1, 2, 3, 4, 5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한번 보죠. 지금 바이오가 가려고 그러면 어떤 환경이 돼야 될까요? 일단은 금리를 이제 올려야 되는 단계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반대로 돼야죠. 아, 이 금리 인하. 그쵸. 예, 예. 금리 그럼 인하로. 금리 인하 시대 확인은 언제예요? 2번 인상하겠다고 그러잖아요. 진짜 내년? 두 번 인상하는지 보자고요. 네. 7월하고 요번에 하번. 근데 안 해요. 그러면 내년도 한 상반기에는 인하 시대로 갈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설계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바이오 쪽에서 그 설계, 제3자 유증하는 기업, 전환사체 발행하는 기업, 그 다음에 심지어는 주주 배정 증자하는 기업. 그러면 아주 사람들 치떨 이렇게 떨어졌는데 다 털린다고요. 네. 근데 시장의 설계자들은 그걸 노립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 시대 때 땡겨요. 그리고 그때 또 이걸 누구한테 나와요? ETF만 만들 겁니다. 사모펀드 조합 만들 거예요. 그럼 지네들 모아놓고 거기다 던지는 거예요. 이게 한 번 선순환 되는 그게 1년 작업을 지금 할 것 같아서 그 작업들이 저는 바이오 그 다음에 메타버스 또 할 것 같아요. 메타버스는 지금 AI 칩 이게 가장 궁극적으로 풀어지는 거는 각 기업들이 거기에 가상 공간을 만들거나 컨텐츠를 부여해 갖고 거기서 실제 거래되고 뭐하고 하는 그런 시대가 되려면 보안 그다음에 가상의 에너지를 줄 수 있는 CG 그거를 해야 또 그 고급 그 GPU인가 뭐 그 고급 반도체를 쓸 수 있고 그래픽 네. 이런 것들이 활성화하는 그쪽을 키워야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 작업들. 그래서 LG, 이노텍, 덱스터는 또 내년도 되면 금년 말에 되면 신과 함께 또 3, 4 나오지 않겠나? 뭐 이런 것들. 지금 뭐 천만관계 범죄 3 이거는 벌써 끝났고 네. 새롭게 나오고 이런 것들 하다 보면 이런 것들 중에서 주가가 52주 최저가들이 허다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또 설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시스템 반도체는 삼성전자가 여기서 7만 지지 못하고 6만 5천원 하면 이 SNT 한미 반도체 어떻게 될까요? 삼성전자 1 빠질 때 3배 빠진다고요. 올라갈 때는 정반대였지만. 반대같이. 예. 그러니까 121선까지 순식간에 가버린다고요. 이런 것들을 지금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이번 주, 다음 주 어떤 이거보다 네네. 저는 6월 달, 7월 달이 어떤 면에서 금년의 중간 허리 부분 아니에요. 작년 10월부터 한 단계 오른 거는 교통적 검증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진짜 왜 올랐는지, 네. 올만한 게 타당했는지. 그래서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 100%에서 심지어는 10배도 간 게 있어요. 이런 종목들을 검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적 확인하고 이게 커버가 되는지 실적 좋았는데 가장 치명적인 거는 그때부터 급락 나오는 거예요.
재료 노출을 반영하고 그 다음 실적이 뒷받침 안 되니까 다음 색깔이 다른 걸로 바뀌는 네. 이렇게 될까 이걸 검증의 구간이 2달이 될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새롭게 설계 꿈을 주고 여러분들 설계라는 쪽에 미리 작업을 하는 게 어떻겠나. 6개월에서 1년을 보고 지금 자리에서는 바이오 쪽이나 이 가상현실, 메타버스 관련주들을 눈여겨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신 건데 한 주 동안 또 눈에 띄었던 업종들을 좀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오션을 비롯한 이 조선주들 그리고 또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던 현대 로템을 비롯한 방산주들이 크게 좀 올랐잖아요. 한 주 동안. 여기는 어떨까요? 앞으로의 에너지가. 한 주 동안에 제일 많이 오른 섹터가 하나오션. 네. 코스피 200 중에서 1, 2등 잡으면 하나오션, 현대로템입니다. 네. 그런데 하나오션은 저는 매도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도 오히려 피팅이나 조선이나 철강 쪽으로 가시죠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나 네. 저는 이런 그림을 한번 보시죠. 하나오션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역배열이 지금 17,000원, 2만 원. 그러면 우리 생각해 왜 17,000원, 2만 원대는 좋아 안 보였을까? 우리 한번 냉정하게 생각하자고요. 왜 지금 39,000원대 난리를 칠까? 여기서 사서 추가 수익률 줄 수 있는 부분은 얼마 있을까? 만약에 그게 뒷받침 안 되면 이 121선 이격이 이렇게 높은데 25,000원과 7,000원까지 떨어질 수 있는 요인은 있을 수 있을까? 오히려 반문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상대 속도라는 개념도 또 대입시키겠습니다. 네. 하나오션인데 하나오션이 작년도 10월 17일 저점에서 거의 130%나 올랐습니다. 저러면 안 해요. 이런 아마 좋은 얘기만 나오잖아요. 오히려 하나오션이 이거를 해서 할 만큼 까꾸로 쟤네들이 부품단을 사주는 피팅 업체 하겠습니다. 오히려 조선 기자재를 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오션은 저는 매도 전략입니다. 그런데 삼성중공업 요거는 아직까지 좀 에너지가 크게 안 나왔어요. 그러면 삼성 엔지니어링과 삼성중공업 같은 조선 업황인데 또 합병 얘기 또 쓰지 않을까? 그리고 삼성중공업이 지금 상대적으로 못 갔는데 이 무거운 게 진짜 한 10,000원까지 갈 수 있는 에너지. 요게 상대 속도. 그 다음에는 삼성 엔지니어링이 지금 이거는 3만 원과 3만 원짜리 때려라 드렸거든요. 네. 이건 잘 때려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리고 삼성중공업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런 종목들 한번 보시죠. 화성밸브, 성광밴드, 동성화인대. 이제 이쪽이 조선기자재나 피팅업체들이 이제 선도주에 하나오션 가서 대롱대롱 매달릴 때 후발주로 그 갭을 메꾸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하나오션 매도, 피팅업체 매수. 이렇게 전략을 짜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 오히려 조선 쪽은 후발 중소형주 보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단순화시켜 보겠습니다. 그게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는 말씀이시고 지금 또 가장 핫한 섹터 중에 하나가 방산이잖아요. 윤 대통령이 경제 사절단 205명을 꾸려서 이제 베트남에 가서 이제 순방을 할 예정인데 대통령 뭐 당연히 만나겠죠. 그때 뭔가 수주건이 나오면 또 주가가 한 번 더 급등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대표님. 현대 로템 가지고 수익을 좀 많이 보셨다는 댓글이 오늘도 좀 올라왔습니다. 대표님 방송 보고 매수를 해서 수익이 났다고 감사하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어떻습니까, 대표님? 그러면 현대로템은 저는 30%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매도를 권해드립니다. 이제는 팔자리예요. 현재는 뭐 한 10%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이거를 진짜 시간여행 하신 분은 15,000원부터 시작한 거거든요. 15,000원. 3년 전. 네. 그 3년 동안 저는 한 번만 봐라, 띄엄띄엄 봐라 이렇게 훈련시키는데 그거를 100명 시키면 한 10명에서 20명 정도가 따라옵니다. 80명은 중도에 다 내려요. 네. 없어요, 뒤에 돌아보면. 15,000원에 샀다면 저도 지금 들고 있을 것 같지가 않은데요. 그런 분이 꽤 되셔요. 그런데 전체 내가 100으로 보면 그분들이 10%에서 15%에 불과합니다. 네. 근데 주식은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의 가장 큰 단점이 주식을 매일매일 보는 훈련.
계속 확인해요. 저는 이런 시간 여행하는 종목들은 3개월에 한 번씩 띄엄띄엄 보라 그러고 그럴 수 있는 종목만 하고 그 다음에 또 사갖고 손해보면 안달바이스 가서 손절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더 살 수 있는 파이프라인 해갖고 싸게 살 수 있는 그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고 목표 올 때까지 그냥 자라고 그래요. 수면제 모드로. 아니 우리가 워렌 버핏을 추종하지 않습니까? 워렌 버핏은 와와 하잖아요. 부러워하고. 네. 그분은 40년자거든요. 아니 그분을 추종하면서 네. 그분의 가까이에서 10분의 1 정도를 못 따라하냐. 3, 4년. 아 그러면 이게 정말 10년이 금방 올 때 이걸 눈덩어리 굴리라고 그러거든요. 3년 동안 현대로템 같이 하나 굴렸어요. 다음엔 그거 갖고 뭐 일진다이아가 됐던 바이오에서 SK 바이오 사이언스가 됐던 차바이 됐던 이것도 3년 굴려요. 여기서 또 따블라요. 그럼 더블을 10년 안에 3번만 하시면 여러분들 사고 팔고 안 만기 이거를 능가하는 워렌 버핏 에너지가 눈덩어리 굴리게 해요. 스노우볼 에너지거든요. 주식은 저는 그렇게 해야 돈 번다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이 똑똑한 머리가 문제예요. 그리고 MTS에서 이 손이 이 문제예요. 단기적으로는 얘보다 얘가 빠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얘 팔아갖고 요거 갔다가 다시 못 돌아옵니다. 이게 비가역성이에요. 주가는 참 묘하게 한번 딴 데 가죠. 딴 세상으로 가서 못 돌아와요. 내가 원하는 매수가가 다시 오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시죠. 상황이 달라져요. 그리고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 새로운 세상에 어떤 현상이 나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손절하고 갔어요. 먹으면 다행인데 손절에 손절 2번 당하죠. 그냥 아웃됩니다. 그러니까 안함만 못해. 그냥 평가손으로 가만히 있는 것만 못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계속 저는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해보시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대로템은 지금 3년 에너지의 시간여행자들이 일부 챙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30%만 이제는 진짜 동남아뿐만 아니라 네. 사우디 그 다음에 그 폴란드 뭐 우크라이나 재건 할 거 없이 여기서 뭔가 수점은 지금보다 더 가겠죠. 그러면 나머지 30% 갖고 대도 잡고 한번 보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우크라이나 재건이나 사우디나 아니면 아직 못 간 것 중에서 바닥을 기고 52 최저가에 지금 완전히 뭐라 그럴까요? 치를 떠는 종목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것들로 가놓고 또 다시 눈덩어리 굴리게 하면 요 2번만 굴리면 여러분들이 간단히 해서 1억이 2억 돼요, 2억이 4억 돼요. 그걸 내 걸로 만드냐 못 만드냐 차이죠. 이런 훈련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주식은 이렇게 하는구나. 아, 워렌 버핏 옹이 왜 이렇게 큰 돈을 벌었는지 내 스스로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10에서 15%만 성공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거를 내 걸로 만드십시오. 제가 여기 와서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 그런 것들입니다. 100명 중에 1명이 아니라 그래도 10분의 1은 따라올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지금 뭔가 희망적인 말씀을 들은 것 같아서 네,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간단히 예를 들어서 혼자서 외로울 때는 못하니까 계속 그 주마가 편이라고 그러나? 막 이렇게 팔라고 그러면 기다려! 가만히 있어! 다른 일을 하세요. 네. 이런 훈련을 자꾸 시킵니다. 그러니까 그래야 견디지. 네네. 혼자 몰래서 일 저지르는 제자도 많거든요. 언제 팔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주가라는 거는 눈덩어리 굴리기로 내 인생의 종목을 만드시는 게 정답이지. 여러분들 매일매일 들어갔고 제가 농담 삼아 제가 제자 중에 경제 앵커하는 제자들이 많거든요. 네. 스터디 하면서 돈 무지 못 벌어요. 왜죠? 너무 수많은 정보를 들어서? 네. 네. 그 땅에는 진짜 이게 다 줄 때 제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요? 지금 대표님을 만나기 전에 제 얘기입니다. 자꾸 수많은 정보를 듣고 그럼 내가 마이너스 된 거를 이걸로 바꿔요. 자꾸 수없이 매매만 하는 거예요. 잘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잘 됐다 깨졌다 잘 됐다 깨졌다 하면 누가 배부르냐면 증권사만 배부릅니다. 그러고 나서 10년 그냥 가요. 네. 그러다 보면 나중에 탈진이 돼요. 지쳐가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주식이 재미가 없어요. 나하고 안 맞는가 보다 하고 그렇게 이제 되고 떠나게 되죠. 네, 내려놓습니다.